네, 안녕하십니까. 황정입니다.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그죠. 이 선거 때문에 하루 쉬고, 또 이틀 근무하고, 또 현충일 쉬고, 일주일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죠. 주식쟁이들은 별로 안 좋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전업 하시는 분들은 맨날 휴일인데, 그죠? 이 주식이 안 열리니까 무지 따분해 하긴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런 이제 주식이 안 열리는 쉬는 날에는 좀 편해요. 잠도 푹 자고 또 여유를 가지죠. 또 다음을 준비를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주식을 하면서요. 이 계좌에 현금이 남아 있으면 항상 조마조마했어요. 그리고 뭔가 막 어떤 그죠? 모든 다른 종목들이 막 급등할 것 같고 금방 급등할 것 같고 막 이런 두려움, 조바심 이런 거에 항상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돈만 있으면 그죠? 주식을 사고 살 때는 항상 그렇죠. 뭐 조금 상한가 갈 것 같아, 오를 것 같아 그런 기대감. 그런데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내가 공부는 아예 안 했는데 왠지 100점 받을 것 같아. 그 예감은 언제나 예감으로 끝나죠. 그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는데 어떻게 100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오히려 걱정하죠. 예습 문제, 그죠? 예상 문제 풀어봤을 때 틀린 거를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나 안 했나 고민을 한다고요. 요즘 주식을 하면서 그죠? 어찌어찌 좋아, 어쨌거나 주식은 항상 결과론이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어떤 상법, 그죠? 일단은 뭐 1번, 2번 후보 중에 잘 찍었다. 그리고 또 1번 후보의 정책도 잘 찍었다. 그러니까 그게 어찌어찌 맞다 보니까 좀 수익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많이 쌓이고, 현금이 많이 쌓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움, 공포, 또 조바심, 이게 또 엄습해요. 사람이, 그죠? 이 주식이란 것은 매매하는 주체가 사람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나의 마음. 이게 중요해요. 결국은요, 50% 이상은 결국 나의 마음이 지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도 결과는 다 틀려요. 그죠? 목표가. 그거는요, 알 방법 없어요. 한 번씩 그런 질문을 해요. 이거 얼마까지 보시냐? 그건 몰라요. 만약 그걸 알면 제가 전 재산 다 그냥 털어였죠. 그죠? 그건 아무도 모른다. 바닥이 어딘지 또 고점이 어딘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 사람이 사고 팔고 하는 주체니까. 1초 앞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죠?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라 했죠? 첫째, 우리가 이 주식을 살 때 왜 사는지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 이유가 내가 수긍이 되면 매수를 하는 거다. 단 항상 주식이라는 것은 내가 사면 떨어진다. 전제를 깔고 해라. 그래서 어떻게? 분할 매수. 그죠? 떨어지면 또 사고, 떨어지면 또 사고. 나는 100만원치 살 생각이었어. 근데 1차적으로 한 30만원치 샀어. 근데 바로 올라버렸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와, 돌아삐겠네. 겨우 조금 샀는데 상가 같다. 와, 되는 일이 없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그죠? 망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왠지 알아요? 마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소주 잔에 소주 한 병을 다 따를 수는 없죠. 술을 부으면 결국 흘러 넘쳐요. 내가 1억을 벌고 싶으면 내 그릇이 1억만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소인배들은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단타에 익숙해져 있어. 50% 나올 것도 5% 먹으면 벌써 흔들려. 5%만 올라도 벌써 팔 거 없어. 그래놓고 뭐래요? 더 오르면 돌아보겠네. 미쳐버리겠네. 그건 돌려도 미칠 일도 아니죠. 그죠? 처음부터 태어난 태생이 그래요. 5%, 2%.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 왜 샀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요. 어느 누구도 주식의 어떤 고수도 신도 워런 버핏도 당신의 마음속에 불안감까지 컨트롤 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지금은 다시 현금이 많아졌어. 사고 싶으면 미쳐요. 안달이죠. 근데 안 돼요. 한 템포 늦춰야 돼요. 항상 냉정해야 돼요. 주식은 그죠?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열광할 때는 매도 시점이에요. 앞전에 그죠? 앞전에 지주회사 그죠? 홀딩스 이런 것들 이야기할 때 비슷한 거 지주회사 홀딩스 아니면 그 비슷한 성격의 회사 이야기할 때 대부분 다 그죠? 관심 없어요. 왜? 그냥 소설을 써라. 그게 가겠냐? 10년 빠진 게 지금 오르겠냐? 그거는 안 맞다. 온갖 예. 가장 첫 번째 뭐죠? 유동성 부족. 야, 하루 1000주도 거래 안 되는 홀딩스를 샀다가 물리면 빠져나오지도 못한다. 이런 걸 사라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각자 선택이라는 거죠. 그런데 1번이 당선되고 공약이라는 게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과거 경험치죠. 과거 경험치가 그랬다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거는 주식쟁이의 착각이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확률을 말하는 거죠. 항상요. 과거에도 대통령이 바뀌면 주시장이 좋은 적도 있고 나쁜 적도 있고 그저 그런 것도 있고 항상 그래요. 그런데 공통분모는 있어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대통령이 되고 첫날은 의욕이 넘쳐요. 뭔가 잘해보겠다 의욕이 넘쳐요.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를 해요. 한꺼번에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0가지를 공략하는 사람 50가지를 공략한 사람, 100가지를 공략하는 사람,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공통분모는 있다. 최소한 1번은 시작하더라. 1번에서 2번, 3번, 4번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도 1번은 시작을 했다는 거죠. 처음부터 1번도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무조건 1번은 무조건 배팅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대통령도 1번은 무조건 시작은 했다. 그 시작이 마무리가 된지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1번은 했다. 예전에 그죠? 그런 이야기 요즘 어떤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한 번씩 이렇게 토론을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 ETF 가입했다. 얼마에 넣었다. 그런데 인공지능 펀드에 나도 돈 넣었다.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1번이었어요. 그래서 그랬죠. 인공지능 다 사자. 대통령이 무조건 하겠다는데 반응이 없어 시장에. 재미도 없어. 찾아보니까 인공지능 관련주도 몇 종목 되지도 않아. 그죠?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솔트록스를 한참 떠들었어요. 솔트록스의 가치는 데이터 댐이다. 그런 식으로 막 떠드는 적이 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래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을 내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여러 가지 대통령이 공약을 막 내셔서 이것도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장을 접근하는 방식의 차이가, 그죠? 이거를 고쳐야 돼요. 왜? 정책을 봐야죠, 정책. 정책을 봐야 되는데 항상 사람들은 뭐 습관적으로 나쁜 거, 못된 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니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당선됐을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왔어. 이재명 관련주 다 사놨다고요. 뭘 샀는데? 우리는 그죠? 상법 관련된 거. 대기업들, 홀딩스들. 뭐 이런 쪽에 집중해놨죠. 근데 다른 친구들은 저하고 보는 시각이 틀리더라고요. 뭐 동신건설, 뭐 오리엔탈, 뭐 어쩌죠. 쫙 다 포진해놨죠. 결과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홀딩스나 지주사들은 전부 급등했어요. 그런데 인맥주는 전부 급락이죠. 전부 뭐 하한가 가고 난리 다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이해를 못하겠다. 상가를 가지고 시행하는데 다 급락이다. 그러면서 이거 개미 털기 아니냐, 흔드는 거 아니냐, 더 사버릴까? 그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항상 주식은 그래요. 제가 누군가를 설득시키고 싶지 않아요. 왜? 그랬을 때는 항상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주식은 그냥 주식일 뿐이에요. 미래를 맞추는 게임이죠. 그 미래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미래를 두고 절대 무조건 이런 장담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돈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하고, 너는 네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굳이 우리가 충돌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 내 말이 맞다고 이해를 시키고 싶지도 않고, 너 말에 동조해서 그 주식을 사고 싶은 생각도 없다.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게 이제 저의 어떤 주식에 대한 어떤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이 틀리면 나는 싸우고 싶잖아요. 안 보면 돼. 예를 들었어요. 어떤 정치를 하는데 나는 무조건 막 민주당 편이야. 나는 민주당 욕을 해. 그죠? 저는 민주당 욕 많이 했어요. 뭐 금투세 이런 거 했을 때 무지 욕했어요. 그 미친 짓이라고.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도 뭐 싸운 적이 많아요. 그럼 싸우면 어때요? 저는 합의 안 봐요. 그냥 안 보면 돼.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돼. 그러면 간단해요. 근데 뭐 무슨 그죠? 검투세가 옳다, 그르다, 민주당이 좋다, 나쁘다. 왜 싸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어느 인사들하고 술 한잔 먹은 적도 없어요. 친하지도 않고. 그죠? 그냥 내가 내 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랑, 그죠? 알면서 이거는 길이 아니야 하고 피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저도 모든 종목은 다 봐요. 알죠? 알면서도 이거는 아니야. 똑같은 종목이 오르는 이유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피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국무총리, 그죠? 김민석 지정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죠? 인사청문회 이런 게 펼쳐지겠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주식시장은 벌써 그런 걸 찾아요. 지금 휴일이죠. 6월 6일 쉬는 날. 그런데 질문이 와요. 그죠? 질문이 오는데 아주 재밌게 와요. 국무총리 찍었으니까 김민석 관련주 뭐 없냐? 그게 질문이에요. 그죠? 그럼 또 시장은 했죠. 그죠? 뭐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에 뭐 누구랑 몇 해 동기고 어쩌고 저쩌고 또 엮겠죠. 또 찾아내겠죠. 그런 종목의 특징이 뭐다? 대부분 다 가벼운 종목. 시가총액이 아주 가볍고 가벼울수록 어때? 유통주식도 작죠. 그러면 바보 같은 개미들 몇 명만 꼬드겨도 달라붙어도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사놓고 야 서울대 동문이다 꼬시는 거예요. 찌라시 날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팔아먹고 나오는 거예요. 앞전에 대통령 선거 전에 그랬죠.
인맥주, 무슨 주 절대 사지 마라. 그건 다 쓰레기 테마다. 선거 끝나고 나면 너네 계좌에는 온통 쓰레기들만 잔뜩 차가 있다. 그게 주식이다. 그게 말려들면 안 되는 거라고. 가든지 말든지 무시해야 되죠. 주식 뭐 돈 잘 벌고 배당 주는 회사를 사야지. 왜 네 돈을 갖고 거기다가 목숨 걸고 배팅을 하느냐. 그건 잘못된 거야. 푸드웰, 김민석, 서울대. 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뭐 주식 결과론, 흑묘, 백묘,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고양이는 지만 잡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주식을 아주 오래 계속 하고 싶어요. 뭐 주식은 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체력 이런 거보다는 정신만 맑으면 되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즐기는 주식을 하고 싶어요. 막 그 한 종목에 목숨을 걸고 싶진 않아요. 예전에 그랬다가 목숨 걸고 하니까 진짜 목숨을 뺐더라고요. 죽을 뻔했어요. 한 2번, 3번 죽을 뻔하면서 좀 깨우친 것 같아요. 아, 죽으려고 대들면 진짜 죽는구나. 즐기려고 대들면 즐겨지구나.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주식은 안 사면 본전이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는 거다. 나를 꼬시는 여러 가지 요소, 그거를 내가 스스로 구별해야 되겠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을 구별하는 방법은 뭘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가치. 이 주식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 여기부터는 고평가 구간이구나. 얘가 시가총액이 지금 1000억인데 한 100억 벌어. 그러면 적당하네.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가. 무슨 SMR 테마다 뭐다 테마에 엮여서 막 올라가. 그럼 어때요? 좋은 회사, 좋은 주식이지만 이제는 비싸졌어. 그러면 제 기준에서는 팔아요. 단 얘가 얼마까지 갈 줄 모르겠어. 뭐 차트 선 꺼놨고 여기가 저항, 여기가 지지, 여기 뭐 신고가 52주 낸 뭐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그냥 분할 매도해요. 분할 매도.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파는 방법, 기준은 뭐다? 그죠? 총은 그냥 쿨하게 무시. 근데 시장에서 와 열강하면 그때는 무조건 최소 분할 매도는 해라. 말씀드렸죠. 그거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근데 그 심리학이 커진 차트에 비슷하게 나타나요. 그죠? 장대 양봉은 항상 거래가 이만큼 수반되죠. 그건 뭐냐? 한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래가 동반된다는 건 뭐죠? 누군가는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거래가 이만큼 했다는 거, 그게 무조건 사러 들어왔다, 매집봉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래가 성립됐다는 건 누군가는 팔았다. 그죠?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김민석이니까 그 서울대 뭐 누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좀 하지 말자. 그죠? 정책을 보는 거예요. 정책. 근데 그 정책도 어떤 거는 포기해야 돼요. 때로는요. 정책은 이제 쭉 펼쳐놨죠. 한번 1번은 저 VBR이었어. 그럼 그 뒤에 보면 뭐 양자 보안도 있고 디지털 자산도 있고 디지털 자산에서 스테이블 코인도 있고 지역 화폐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정책이 있어요. 그 모든 걸 내가 다 살 필요도 없어. 반항할 필요도 없고 직접 나라에서 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개인적으로는요. 관련된 종목은 다 찾아내죠. 관련된 종목은 다 찾아내고 지켜봐요. 거기에서 또 이 종목은 그래도 괜찮아. 마음에 드는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공약 정책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건 안 사면 돼요. 예를 들면요. 지역 화폐 같은 거. 그죠? 이재명 후보가 후보 시절에 열심히 떠들어서 지역 화폐 해가지고 지역 경제를 살리자 저자. 저는요. 그거 되게 반대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가뜩이나 좁아 터진 이 나라에 무슨 지역을 가르느냐 그죠. 그거는요.
선거용 같아요. 선거용.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거슬렸어요. 적어도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 통합을 부르짖어야 되는데 스스로가 자꾸 선을 꺼. 영남, 호남, 전라도, 경상도, 짝수, 홀수, 일찍이, 이찍이. 그런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돼요. 경쟁 구도로 가가지고 내가 확률을 높이겠다? 그건 안 좋다는 거예요. 지역화폐. 지역화폐라는 뜻이 뭐죠? 거기만 쓰는 거야. 왜 그렇게 갈라? 이 좁아 터진 나라에 미국이 하나 주만도 못한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지역화폐는 지금도 넘쳐요. 제 스마트폰 하나만 열어도 그거 뭔가 무슨 카드가 그래도 많이 등록돼가 있는지, 그죠? KB페이, 카카오페이, 무슨 페이 잔뜩 있어. 나는 내가 왜 이게 있는 줄도 모르겠어. 그리고 삭제할까 어쩔까 하다가 애들한테 이래 보여주면 카카오페이에 돈이 들어있대. 누가 연한 거야? 이게 왜 있지? 기억도 안 나. 물론 디지털 약자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슬프게도 요즘은 그죠? 뭐 어디 가면 뭐 하기도 굉장히 복잡해. 돈만 주면 되는 세상에서 이제는 식당 가면 주문도 안 받아. 아무도 물 한 잔 안 줘. 성질 팍팍 버리고 있어봐요. 다른 사람들, 내보다 늙은 사람들은 막 음식이 나오는데 어이 내가 먼저 왔는데 나는 주문도 안 받네. 무식한 고객님, 여기를 보시죠. 테이블 위에 여기서 원하는 거 꼭꼭꼭꼭 누르고 결제. 그죠? 세상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도 디지털 화폐가 넘쳐나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예전에는 그죠? 이 온누리 상품권, 이 온누리 상품권도 어디 이걸 쓰려고 하면 너희가 물어봐야 돼. 이거 받아주냐 어쩌냐, 종이로 된 거. 근데 이 온누리 상품권도 요즘은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그 디지털도 또 통합해가 어플이 또 바뀌어 있어. 우와, 근데 온누리 상품권 5만원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어플이 작동이 안 해요. 아이고 5만원 날렸네. 그리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또 뭐 해도 막 새로운 어플을 깔아서 5만원 잃어버린 걸 다시 살려줬어요. 지금도 많아요. 근데 무슨 또 뭐 지역 화폐를 만드네였잖아요. 그럼 계속 그죠? 혼란만 만드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 지역 상권, 재래시장, 그 주 이용자가 누구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거든요.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한테 디지털 화폐를 쓰라고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서 준다? 대부분 잊어버려요. 보통 백화점에서 이 수익을, 돈을 벌면 눈먼 돈이 되게 많아요. 왜? 백화점 상품권, 롯데 백화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은 한 1,000억을 발행하면 그 중에 한 100억은 없어져. 세탁해가 빨아버리든지 뭐 신진지 하고 찢어버렸든지 잊어버렸든지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예전에 종이로 된 것만 발행했을 때는 한 100억, 1,000억 발행하면 한 100억 정도 소멸된대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거죠. 백화점 입장에서는 불로소득. 근데 디지털로 바꾸니까 이 분실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어. 종이로 된 걸 잃어버릴 수 있지만 디지털은 절대 안 잊어먹는다. 그런데 실제 해보니까 더 많이 없어지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디지털 약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고령화가 된다, 노령화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디지털 화폐, 지역 화폐, 이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은 그냥 빼버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제 이 현금이 많고 하니까 이 지역 화폐 관련 테마 아니면 관련 종목을 궁금하다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있다. 물론 시장의 반응은 틀릴 거예요. 가겠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만일 내가 지역화폐 종목을 사서 물렸는데 끝까지 장투하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이죠. 그렇다고 대통령도 자기가 지역 앞에 공약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다 시행을 한다? 저는 그렇게 또 안 봐요. 후보일 때랑 막상 국정을 운영해 볼 때랑 틀린 거예요. 왜? 이제는 낭비니까. 공약을 할 때는 돈이 안 들어. 공약이 뿌리니까. 근데 실제 뭔가 정책이라는 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 그러면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진짜 이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야, 내 공약이니까 무조건 해.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그죠? 이쪽에 이제 지역화폐 이런 것도 물론 그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위해서 무조건 사지 마. 이것도 잘못됐어요. 관련된 종목은 뭐 찾아서 올려드리죠. 그렇지만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구나. 그거는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궁금하다 하면 종목도 주고 손절 얼마 잡고 이거는 무책임해요. 애한테. 그죠? 애가 텔레비를 쭉 보다가 나가지고 막 이따만한 막 칼을 들고 확 나쁜 놈 물리쳐. 엄마 나도 칼이 갖고 싶어. 그래? 칼 하나 또 손에 쥐어주고 다친다. 안 다치게 조심해서 놀아라. 이건 아니죠.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이렇다. 그죠?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선거 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이재명 후보 시절과 지금은 대통령 시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대선 국면에서 좋은 주식과 이제 대선 끝나고, 그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좋은 주식과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극과 극을 달려요. 그죠? 이때부터는 정책이 중요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그 원전 폐기했어. 판도라는 영화 저도 봤어요. 영화는 영화지. 그래서 저 그때 원전 좀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상장 폐지되구나, 망하구나, 그런 생각을 5년 동안 갖고 그냥 이 주식은 없다 생각하고 처박았던 주식도 많아요. 원전 관련 주식들. 그래서 정책이 무서운 거예요. 정부 정책에 반하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주식쟁이는. 좋다 나쁘다는 시장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 방향을 유심히 보세요. 원전에 올인하는지 아니면 대체 에너지, 풍력 아니면 태양광 다른 쪽을 병행을 하는지 이 비율이 얼마만큼인지. 원전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죠? 정부는 원전 비율을 40%를 하고 대체 에너지를 한 60%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도 달라져야 돼요. 인공지능 들어서고 데이터 센터 들어서고 원전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원전 올인할래.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원전이란 것은 민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부 주도하에서 원전을 건설하든 뭘 하든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대응이란 걸 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좋았던 주식이라고 미래에도 좋았다, 미래에도 사도 된다, 이거 절대 아니겠죠. 수도 없이 반복하죠. 끝없이 반복하는 이야기죠. 예전에 앞전에 당장이 너가 좋다고 해서 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내가 샀다. 근데 물렸다. 너 때문이야. 너가 좋다고 했는데 이 주식 왜 떨어져? 이거 아니라 그랬죠. 그런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질문 자체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끝없이 반복을 했으니까. 몇 번을 했으니까. 그죠? 그럴 것 같으면 대한민국 주식하기 얼마나 쉬워요. 한 번 딱 오늘 내가 한번 공부해놔면 영원히 불변이라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식 다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근데 기업이란 뭐예요? 실적은 매일 변해요. 세계 경제는 매일 변해요.
이 회사가 지금은 돈을 잘 벌어도 다음 분기에 돈을 잘 번다는 보장 없어요. 그죠? 모든 건 변해요. 그러면 작년에 내가 샀는데 이 주식이 이만큼 빠졌다. 왜 빠졌는지 이유를 찾아야죠. 그 이유가 개인들의 신용 반대 매매다. 뭐 땡큐 하고 사는 거 맞아요. 회사에도 전화해보고 지금 공장 잘 돌아간다. 아무 문제 없다. 그때 보니까 신용이 100만 주 있었는데 지금 신용이 10만 주 있다. 하락 이유가 개인 신용 반대 매매네. 그러면 땡큐 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매출액이 반토막 났다. 이익이 급감했다. 이런 걸 산다?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최소한 주가가 빠졌을 때는 왜 빠지는지 이유를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막 그런 것도 없이 와 싸다 덜컥 매수 안 되는 거예요. 차트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죠? 차트만 보는 투자를 하지 마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트 속에 모든 게 있다. 글쎄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그런 방법을 30몇 년 주셨는데 그런 방법을 아직도 몰라요. 그래서 전부 재무구조 다 보고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회사 전화해서 물어보고 매출액이 줄었으면 왜 줄었는지, 재고자산이 늘었으면 왜 재고자산이 늘었는지 다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시골지, 그죠? 저는 마음 편한 주식이 좋아요. 보리를 먹든 밀을 먹든 마음 편한 주식이 좋아요. 시향찬란 네온 사인 그 틈바구니 피해 다니면서 치즈에 스테이크 먹으면 만나선 나겠지만 언제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 그래요. 저는 마음 편한 게 좋아요. 일확천금, 이거 작전주다, 뭐다. 그런 게 싫어요.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다? 공부라는 게 필수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이 주식을 살 때 사도 되는지, 사면 안 되는 건지, 독이 있는지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느려요. 한 종목을 찾을 때는 느려요. 가끔 그죠? 이 종목 한번 봐주세요. 맞아요. 누구 소개로 어떻게 산지까지는 안 물어봐요. 근데 물려있다니까 봐달라 하면 봐주죠. 근데 재무제표부터 이런 것들 전부 다 살펴보고 하락 이후 살펴보고 최종적으로 회사 전화해서 확인 사살하고 시간이 되게 걸려요. 그죠? 되게 걸리는데 한 며칠 동안 조사를 해가지고 비중이 크다 하길래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면 그날 다 팔았는데요. 왜? 지지선이 무너졌어. 그럴 것 같으면 왜 물어봤는지 생각의 차이겠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까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극우 정당이 대통령이 당선됐다, 공산화가 우려된다, 어쩐다, 막 그런 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또 정치 성향의 반대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기사를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봐라, 우리는 뭐 됐다 하면서 참 한심스럽죠. 세상은요 결코 호락호락하지 가요. 단순히 니편 내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직도 그죠? 그런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간다. 10대 20대는 이해를 해요. 근데 40대 50대 그죠? 좌좌라는 말이 있어요. 앉아서 세상을 본다. 진천명이라는 말도 있고, 비로소 하늘의 뜻도 이해를 하고, 40, 50을 살아도 아직도 미국은 우리 편. 그죠? 그런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트럼프가 우리 편, 미국이 우리 편,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세상은 안 그래요. 시기 질투를 한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죠? 누군가가 나한테 잘하고 있어 토닥토닥 할 때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의심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요, 한국, 일본, 중국 한 9개 국가가 한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건 뭐냐? 미국 지금 마음대로요. 미국이란 나라는 어찌 보면 저는 뭐 전 세계에서 이 국가 이를 뽑으라고 하면 뭐 제일 뭐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중에 뭐 아마 첫째가 미국이 아닐까 싶어요. 물론 그거는 순수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제 기준에서 누군가는 성조기를 흔들면서 저를 그죠? 욕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틀려요. 그냥 그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한국이 우경화됐다, 뭐 자위화됐다, 아니면 뭐 공산화가 돼간다. 공산화를 주장하는 후보가 당선이 돼서 앞으로 그죠? 이 한국이란 나라의 안보가 걱정이 된다. 떠들었어. 나는 그 글을 쓴 그 기자한테 묻고 싶어요. 한국이란 나라를 알긴 아냐고? 남한, 북한 구별을 할 줄 아냐고? 그죠? 대부분은 그래요. 그 앞전까지만 해도요, 미국 대통령한테, 미국 지금 대통령 후보들한테 한국에 대해서 물어보면 남한, 북한 구별도 못해요. 미국 정치인들 대부분은 구별도 못해요. 미국 국민들 99.9%는 몰라요. 그나마 조금 알아진 게 BTS, 그죠? 뭐 스포츠 스타, 뭐 손흥민 이런 쪽에 점점 나라가 알아지고, 그래서 K-팝, K-문화가 세계로 뻗어갈수록 우리가 국위선양 앞으로 나라가 점점 발전하는 거죠.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대한 우호감으로 한국 K-푸드 잘 팔리는 거예요.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한국의 미래는 밝다. 뭐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치인들 우리한테는 몰라요. 진짜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알고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영혼 없는 걸 쓰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미국 욕할 거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대하니까. 결국은요, 별 차이 날 거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정책 토론을 해. 정책 토론을 하는데, 이 사람, 이 후보가, 저는 짐바브웨에서 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 짐바브웨에 대해서 알까요? 뭐지? 그죠? 대충 생각은 짐바브웨야. 뭐 아프리카 어디에 있는 나라 아닐까? 뭐 그 정도겠죠. 또 뭐 그죠? 뭐 이래 되면 저도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짐바브웨를 좀 얕잡아보고 알러보고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짐바브웨 아주 좋아해요. 우호적이에요. 수습이 안 되네요.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위쪽에 있죠. 앙골라랑 모잠비크 아래 위로 옆으로 그 사이에 있는 전 국민이 기독교를 믿는 나라죠. 그리고 옛날에 영화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원주민 오리지널 원주민은 부시맨인 이런 나라. 네. 1부 마무리하고 2부로 진행하겠습니다.